더 이상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이제 보석 신청이나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해서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석방을 자신한다든지 하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 이제 중국 사건을 담당하는 한국 로펌에서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 이후에 접견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을 할 수 있고, 가족분들도 인터넷 사이트에 예약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접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예약하는 과정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이 된다면 1심 재판까지 얼마의 기간이 보통 소요가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버렸다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10일, 그다음에 검찰에서 11일.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최장 30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 사건을 6개월 안에 심리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속 이후에 석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현행범인 체포돼서 구속된 경우에 자녀의 체포 사실이 통지가 되면 빨리 이제 석방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 같은데, 체포 구속된 다음에 석방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수단이, 첫 번째는 구속 적구 심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석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구속 적구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석방 여부를 법원한테 이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고, 두 번째 보석은 재판 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구속 당시에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라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랑 뭐 합의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이제 보석 신청이나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해서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석방을 자신한다든지 하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모르시는데 사건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온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전문 통역 교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분과 같이 팀을 이뤄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이제 중국 사건을 담당하는 한국 로펌에서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이제 소송 서류를 번역을 해서 가족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 있게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건 종료 이후에 한국에 계속 이제 체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부터 해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형사사건으로 죄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체류 자격에 대한 사법심사를 출입국청에서 이제 받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이제 계속 거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을 추방할지 아니면 계속 체류하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같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면 국내에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출국하고 추방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건을 2심, 3심까지 이제 불복을 해서 재판 과정을 좀 길게 가져감으로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기를 이제 마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강제 출국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제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종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에 직면하셨다라고 하면 담당 변호사와 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도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많이 제가 질문받는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꼭 이제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